네, 창업에 대해서 이 시간 알아보고 있는데요. 네네. 소장님,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나요? 예. 네. 오늘은 창업자들이 항상 이제 그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 중에서 중요하죠. 네, 오늘도 늘 중요하죠. 네, 네. 창업 준비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네네. 이제 창업자들이 이제 상권에 이렇게 나가 봅니다. 네, 나가 보면 상권에 보면 인테리어나 익스테리어가 아주 세련되고 깔끔한 어떤 가게들, 그리고 음식 메뉴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국적이고 네. 또 다른 어떤 맛을 제공하는 어떤 가게들, 네네. 이런 가게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네. 이런 가게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손님이 또 많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가게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트렌드로 무장한 가게구나. 트렌드로 무장했다. 네. 네네. 그래서 오늘은 창업 트렌드에 대한 얘기입니다. 트렌드.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창업 트렌드라는 말 정말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네. 창업 트렌드. 야, 요즘 트렌드는 이거야. 뭐 이런 식으로 맞아요, 말을 많이 맞아요. 하는데 네. 그러면 정확히 트렌드라는 게 무엇인지 우리 소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트렌드라는 것은 이제 경제 용어죠. 일종의 경제 용어인데, 경기가 이제 변동하는데 보면은 뭐 성장할 수도 있고, 네. 정체할 수도 있고, 후퇴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변동 경향에 대한 어떤 부분을 표현하는 움직임입니다. 근데 이걸 이제 우리 창업 시장에서도 이제 트렌드라는 말을 좀 쓰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니즈, 그리고 고객의 어떤 욕구들을 변동 경향, 그리고 그 욕구에 부합하는 쪽으로 움직이는 그런 네. 움직임인데요. 이는 이제 대중, 즉 전체적인 소비자, 네네. 고객의 움직임, 큰 움직임에 따라 움직이는 어떤 쪽에서 이제 고객의 만족도가 높아짐으로 해서 생기는 건데, 이제 유행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네네. 네. 뭐 저도 노래 한 거 한다면 네.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이지만 좋습니다. 아싸! 네. 좋습니다. 아까 이런 얘기도 있죠. 보험비 노래를 굉장히 하고 싶었어요. 그러시니까 좋습니다. 봐요. 네. 이런 유행가 생각나는데 네네.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일단 제멋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전문가는 유행 아이템 이러면은 사실 배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유행 아이템은 일단은 리스크가 담보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트렌드가 창업하는 시점에서는 네. 창업하는 사람에게는 다수 고객, 즉 대중적인 어떤 만족도를 높이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수익률이 높은 창업의 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수익률이 높다. 이 트렌드, 창업 트렌드 사실 네. 굉장히 어려운 분야거든요. 그럼요. 소장님이 설명을 굉장히 한층 쉽게 네. 노래로 그래서 굉장히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 네. 우리 팀장님께서는 뭐 트렌드에 대해서 할 말이 있으신지 또 궁금합니다. 그 소장님이 오늘 너무 쉽게 잘 풀어주셔서 네네. 저는 좀 어렵게 한번 끌고 가볼까 싶어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창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이제 가게를 경영을 하셔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게 경제가 있고 경영이 있다면 네네. 어느 것에 더 집중을 해야 할까요? 경제야 네.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뭐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네. 좀 이 나라 일하시는 분들이 좀 잘 좀 경제, 해주시고 또 큰 네. 기업에서 해주시고 그러니까 저는 경영에 좀 힘을 써야 되지 않을까. 아니, 나라 경제 신경 쓰지 말고 자기 가게 경제 그러니까- 잘 신경 쓰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 경영에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아니, 그러니까 저는 경제인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 돈 관리도 잘 해야지 거기에 맞게 뭐 손님한테 서비스할 것도 하고 이걸 조절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적다. 경제! 이 경제가 맞는 말 같기도 뭐예요? 하고요. 어떤가요? 이게 제가 수희 씨한테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예. 어쨌든 정답은 수희 씨가 맞추셨는데요. 네. 이렇게 기본적으로 경제는 왜 집중을 해야 되는지는 네. 이유는 우리 김 씨가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떤 인풋을 넣어서 아웃풋을 변형시킬 수 있다면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데 경제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세계적인 트렌드가 또 있을 거고 네. 그다음에 국가적인 트렌드가 있으니까 내가 어찌할 수 없으니까 더 집중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네. 게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국민 소득이 2만 불이 네네. 넘어서면서부터 되게 큰 변화가 생겼는데 친환경 네. 뭐 에코? 에코 뭐 이런 얘기들이 우리가 잘할 땐 네. 전혀 듣지 못하던 그럼요. 얘기예요. 그런데 예. 이게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부터 이런 게 등장했거든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그런 것들이 창업에도 중요하지만 이게 계속 트렌드로 자리 잡을 거란 거죠. 그래서 앞으로 무슨 사업을 하시든지 간에 친환경, 웰빙 이런 것을 빼고는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병원은 아파서 가는 곳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은 병원을 아프기 싫어서 가는 곳이에요. 네. 즉 그렇죠, 다시 그렇죠. 예방이나 웰빙 쪽에 더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병원장들도 병원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는 경제적인 트렌드가 그러니까 병원의 경영 트렌드를
예방적으로 몰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팀장님 말씀을 좀 이렇게 잘 생각해 보면 선견지명을 갖고 그렇죠. 앞을 좀 내다보고 좀 도전을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이걸 경영과 경제 이렇게 해서 어렵게 설명해 주니까 못 알아들었다고요? 머리가 굉장히 저 어떻게 복잡합니다. 빠져나가요? 저는 이렇게 대충 찍어도 이렇게 매주 듣다 보니까 네네. 대충 찍어도 맞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요? 다음 주에 제가 저 자리에 앉아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 소문 굉장히 환영한다고 아, 그래요? 꼭 왜요?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네, 지금 방금 전에 잠깐 얘기하셨는데 네네네. 웰빙에 대해서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네네. 이 웰빙 열풍이 처음에 조금씩 일어나지 굉장히 지금 막 크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 갈 것 같은데. 네. 예. 웰빙은 2000년대에 가장 큰 하나의 메가 트렌드로서 아주 좀 뭐랄까요? 웨이브로서는 상당히 큰 어떤 물결이다. 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뭐 엘빈 토플러가 제3의 물결 얘기하듯이 네. 그런 큰 우리에게 새로운 어떤 아주 크게 문화적으로 다가온 하나의 네네. 의식이었는데요. 사실 매년 그 연초에는 언론 매체나 뭐 잡지 할 것 없이 그 창업에 대한 트렌드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네. 예, 그리고 유망 아이템도 또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2000년에는 어차피 웰빙이었는데 이것은 어쨌든 그 개인적으로 건강하고 몸에 좋은 거 네. 소비하자 그런 얘기였고요. 이런 어떤 그 사회문화적 활동이 사실은 이제 상당히 좀 진화가 돼서 새로운 어떤 또 문화로 태동되는 뭐 로하스라는 어떤 네네. 예, 이런 키워드로 이제 트렌드가 진화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팀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것들이 왜 우리가 경제가 되게 중요하긴 한데 네네. 그 트렌드를 읽어야 되고 이런 눈들이 사실 우리한테 없잖아요. 그렇죠. 없고 우리가 공부를 따로 해서 이걸 알려고 하면 내 가게는 언제 신경 쓰죠? 그러니까 되게 곤란한 문제에 봉착해요. 그러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왜. 내가 뛰어갈 수 없다면 업혀가는 거죠. 전문가들이 발표하는 자료들이 있잖아요. 네네. 나올 때마다 관심 있게 좀 봐주시면 앞으로 이렇게 예측이 되어지고 이렇게 흘러가겠구나. 그렇다면 우리 가게는 이렇게 조금씩 발맞춰 가야겠구나 하고 넘겨질 거나 아니면 예측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를 보는 시각도 좀 잘 해야 되는 게 전문가의 의견, 이 전문가의 의견 보고 여기 엎혔다가 네네네. 저 전문가 의견 보고 또 여기 엎혔다가 이렇게 하면 또 이건 곤란하잖아요. 저만의 보는 시각이 하나 있긴 한데. 맞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 신연초에 네. 대통령이 이제 그 신년 인사를 합니다. 네. 우리 국민들에게. 네네. 그걸 가만히 들어보면 올해는 이쪽에 대한 사업이 좀 오. 살지 않을까. 그런 것 있지 않나요? 왜냐면은 연초에 대통령이 뭐 에코 얘기를 하면 막 건강, 친환경 쪽으로. 친환경 쪽이 막 살고요. 그렇죠? 또 네, 맞습니다. 무역화물이 지금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되는 분야가 정해져 있죠. 예를 들면 네네. 국가 경제를 책임지는 것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죠. 네네. 대통령이 이렇게 가겠다. 그럼 그 밑에 있는 그 행정부서들이 또 어떻게 발표하는 정책들이 나오겠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들이 A로 해야 된다. 근데 또 다른 전문가가 B로 해야 된다. 이러지 네. 않아요. 아, 그러지 전문가들이 않아요? 대개의 경우 책임지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문가겠죠? 모든 전문가들에게 죄송하다는 그렇죠. 말씀 잘 우리가 일어나서 나오시네요. 운전할 때, 야, 일로 가야 돼. 아니야, 일로 가야 돼. 그럴 때 뒤에 앉아있던 택시 운전을 했던 친구가, 네. 야, 일로 가야 된다. 그럼 오케이. 아, 그 그런 친구는 거네요. 전문가니까. 또 이렇게 아주 쉽게 말도 안 되게 엉투당투하게 한번 풀어봤는데. 아니에요. 네, 확 이해가 되네요. 이해가 좀 네.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또 제가 알기로 창업 트렌드를 선도하는 또 다른 곳이 이 프랜차이즈 기업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이거 어떤 아까 얘기인가요? 우리 이제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네네. 업혀가자. 네. 네. 말은 조금 듣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상당히 지혜로운 것 지혜로운 같아요. 방법인가요? 예. 업혀 가야죠. 예, 가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 창업 트렌드를 선도하는 어떤 세력, 뭐 네네. 이러면 또 뭐 주식시장도 아닌데 뭐 세력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그렇습니다만은 전문 지식을 많이 가진 그룹 이렇게 그렇죠, 이제 표현을 그렇죠. 하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프랜차이즈 기업입니다. 예. 이 프랜차이즈 기업은 시장을 침투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이러한 트렌드를 도입하거나 네네. 만듭니다. 예. 또 이용합니다. 예. 이런 것은 이제 이것을 왜 이용하느냐 하면은 그것을 이용해야만 네. 이 가맹점 예비 사업자를 유혹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나 저는 이것을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예. 이것은 우리 창업 시장의 발전에 충분히 기여했고 앞으로도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아니, 왜 지난주에 유행 너무 따라가면 안 된다고 실패원 얘기하시면 또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트렌드도 어떻게 보면 유행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다르게 네. 생각하는 게 네. 유행이라면 지금 현재 내가 유행하고 있는 것들이고 트렌드는 좀 앞을 멀리 내다보는 내다보는 좀 거. 선견지명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정답은 그렇군요. 아닙니다. 우리 그래서 시청자분들. 이 유행을 너무 따라가면 안 되지만 이 트렌드의 키워드 정도는 좀 이해하고 있을 예. 필요가 있다. 뭐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유행과 이 트렌드 네. 키워드들은 조금 또 성격을 조금 달리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은 어쨌든 시장을 전반적으로 짓누르고 있는 하나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소 조금 알고 창업을 하신다면은 네. 창업의 실패를 또 방지하는 차원에서 도움은 된다 이렇게 보는데요. 네네. 우리나라 현 창업 시장의 트렌드가 되고 있는 키워드를 그러면 이제 쭉 소개를 한번 네, 한번 네. 해주시죠. 창업 해보겠습니다. 트렌드.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게 몇 가지가 이게 상당히 많습니다만 제가 소개하는 건 한 12가지 정도를 네네. 소개하는데 여기서 이제 창업을 하시는 분이 지금 트렌드가 이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아이템은 이 트렌드 12가지 중에서 과연 얼마나 해당이 되는지 네네. 체크를 해보시고요. 네. 전혀 무관하다고 하면 해당 사항이 없다. 예, 이것은 고객에게 외면당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면 왜냐하면 고객이라는 분들은 결국 이 대중입니다. 그렇죠. 대중은 결국 유행 따라 사는 것이 제멋이기 때문에 예. 자, 그렇다면 고객의 12가지, 취향에 맞춰서 가야 되는 12가지 거군요. 트렌드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12가지를 다 이제 나누어서 네네. 6가지씩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이제 큰 메가 트렌드인 웰빙은 이제 말씀드리고 네. 네네. 그 웰빙이 진한 하나의 친환경, 이타 정신, 즉 남을 이롭게 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로하스 네. 네. 이렇게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로 세 번째요. 네. 메스티지. 이거는 이제 그 영어로 매스 대중이죠. 네. 그리고 프레스티지 프로덕트라고 해가지고요. 네. 이 부분이 결국 명품의 대중화 뭐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네. 최근에 여성 자유 준출이 증가됐기 때문에 네. 이들이 이제 소비 주체로 이제 떠올랐기 때문에 여성이 하나의 트렌드 키워드가 되는 거죠. 네. 그다음에 웰루킹 다섯 번째 웰루킹 건강뿐만 아니고 이제 아름다움 미용 네. 이렇게 관심을 두는 소비자가 많아졌다는 거죠. 성형이 많이 이 대두가 되는 것도 네네네. 또 사실 미인을 보면 다소 성형을 했다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결국 이런 여성과 웰루킹에 대한 어떤 웰루킹. 하나의 트렌드 키워드 트렌드 때문이 키워드. 아닌가. 네. 요즘에 이렇게 보이는 것에 많이 외적인 것에 많이 그렇습니다. 치중을 하니까요. 예, 네. 상권에 나가도 이쁜 가게가 네. 더 맞습니다. 관심을 예 마찬가지. 대단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지금 6가지 해주셨는데 네, 5가지, 아까 16가지. 12가지라고 12가지. 하셨죠. 그럼 나머지 트렌드는 뭐 남은 있을까요? 트렌드는 이제 네. 여섯 번째 그 40대 중반 이후에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시장에 나오는 것을 바로 베이비 부머라는 키워드로 이렇게 네.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고령화 사회로 우리가 이제 집어들기 네. 때문에 그렇죠. 실버에 대한 아이템에 대한 고려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여덟 번째 이제 1인 가족이 상당히 많아졌죠. 핵가족보다도 더 핵가족인 1인, 2인 가족이 약 한 8%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것에 맞는 그런 아이템들이 필요하겠군요. 지금 증가하게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우스푸어, 집을 가졌지만 금융빚이 가다한 어떤 쪽 네. 이런 것들도 하나의 키워드로서 대두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제 뒤에 나옵니다 원래 네. 양극화 굉장히 네. 중요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고급화 대형화 아니면 저가형 또는 고가형. 소형 이런 쪽으로 움직여야 되고 네. 부익부 빈익빈이 극명한 분리가 되고 있다. 사회적 현상입니다만은 여기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네네. 양극화는 상당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네네. 그리고 복합화가 되겠습니다. 복합화. 예, 가게가 안에 또 가게가 있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편의점 복합화. 안에 커피숍이 있고 이런 것처럼. 네. 이러한 어떤 복합화가 움직이다가 복합화가 상당히 진행되면서 네. 이것도 진화된 형태로 컨버전스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융합. 왜냐하면 장사가 그렇게 잘 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의 불경기에 나오는 현상들이 바로 복합화, 네. 컨버전스 스타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12가지 네. 이 창업 관련 이 트렌드를 좀 알아봤는데요. 이게 굉장히 기분이 좋은 트렌드가 있는 반면에 조금 찝찝한 그러게요. 뭐 이런 좀 트렌드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어쨌든 이것이 현재 지금 트렌드라니까 저희가 한번 잘 숙지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2012년 우리가 이 주목받을 만한 어떤 아이템 이거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중요하죠. 시청자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뭐 많이 언론 매체에 소개를 해드렸고요. 네. 지금 현재 그 소개한 12개의 키워드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 예, 그러다 보면 결국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양극화 심화에 따른 결국 대형화. 그러나 네. 주말날 우리 창업자 여러분들께서는 생계형 소형화 쪽으로 가셔야 되겠죠. 네네. 그래서 소자본 아이템이 결국 고객과 밀착하는 그런 밀착형 아이템으로서 네. 주목받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웰빙 로아스 웰루킹 아이템인 건강 미용 또는 유기농 환경 아이템
이런 쪽으로 또 관심을 가지시면 될 것 같고요. 네. 1인 가족 하우스푸어 아이템인 저가형, 할인, 무한 리필, 네네. 예, 배달형 이런 쪽이 또 관심을 가지시면 되겠고요. 여성 사회 진출로 봐서 유아 아동 교육, 놀이 아이템, 또 메스티지 아이템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특히 이제 불경기이기 때문에 복합화, 컨버전스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실제 컨버전스는 상당히 지금 2012년에 대두가 되는 아이템 트렌드 키워드 중에서 맞아요. 가장 중요합니다. 예. 융합이라는 뜻이고요. 이 융합이라는 것은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삼겹살집이 삼겹살만 팔았던 것이 네. 예, 낮에는 또 다른 어떤 측면의 식사를 파는 어떤 측면이 있고 네. 특히 주점 같은 경우는 낮에 뷔페하는 데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컨버전스라고 봅니다. 또 다른 형태가 상당히 많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낮에는 순댓국을 팔고 밤에는 감자탕을 파는 또는 낮에는 설렁탕을 팔고 밤에는 뭐 철판구이를 파는 그러니까 낮에는 식사류, 저녁에는 다소 주류가 들어가는 이런 것들이 바로 컨버전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소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 비슷한 것도 있지만 저쪽에 가보면은 낮에는 주차장인데 저녁에는 포장마차 제가 그거-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굉장히 예. 그걸 1호로 했던. 아 그래요? 그럼요. 제가 그거 했었던. 네. 아, 대단한 놈이죠. 이 포장마차, 이 주차장 자리에 포장마차를 해야겠다. 네, 해야겠다 해서 했어요? 했죠. 카센터 그런데, 자리에다. 그랬는데. 어우, 잘 됐죠. 그래요? 그럼요. 저는 그 며칠 전에 식당을 갔는데요. 이게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회전 초밥 네. 집인데요. 거기에 이제 그 스시라고 하죠. 초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김치, 깍두기, 그걸 고등어. 사 먹어요? 그러니까 백반집이에요. 밥을 내고 가면은 반찬이 쭉 돌아요. 그럼 내가 그거를 이렇게 마음대로 먹는 거예요. 회전 초밥처럼. 그 왜 휴게소에 있는 그러면서 자율식당이랑 대단하다 약간 생각했죠. 비슷한 그런 개념이겠다 그렇죠, 싶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끊임없이 음식이 나오니까 그 집도 참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좀 요즘의 요즘에는- 트렌드에 맞춰가는 집이 예. 아닌가라는 생각 다시 한번 해봅니다. 요즘에 진짜 샵인샵, 뭐 복합형, 네네. 뭐 컨버전스 진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주변에서. 만약에 하신다면 어떤 거 하시겠어요? 저는 지금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네. 12가지 아이템을 전부 다 접목하고 있는 이 줌바렐라가 있잖아요. 네, 저렇게 또 끼워 맞추신다. 굉장히 고급스러운 내용을 다루면서도 네. 재미도 있고 네. 그리고 되게 친근하게 다가가면서 굉장히 심오한 내용을 전달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굉장히 그 사회 진출을 노리는 줌바렐라 분들도 보셔도 되고 가정 안에서 가게를 꾸려가시는 분들도 역시 집중해야 하는 이런 프로그램 하고 있으면 되지 않나요? 참 저분 박수 한번 보내드리고 싶네요. 네. 지금 굉장히 많은 우리 네.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어제 술 드시고 속 아파서 막 끙끙 아시는 분들 네. 또한 뭐 박수 한번 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 해봅니다. 네. 어쨌든 간에 이 트렌드 그리고 또 지금 2012년 트렌드까지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 네. 이거 한번 관심 있게 잘 지켜보시면 분명히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다시 맞습니다. 한번 해봅니다. 네. 그럼 저희는 잠시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줌마렐라의 도전! 도전!